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규슈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힘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강하게 출발하는데 슬금슬금 내려오는 게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뜬금없이 오늘은 또 메타버스나 NFT가 강한 반등이 그쵸. 나와서 이 이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NFT 하면은 뭐 다 그냥 상한가를 그쵸. 갔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 메타버스 ETF도 출시되면서 상당한 유행을 보였는데 올해는 또 그 반대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었던 섹터거든요. 다시 광풍이 불지 아니면 이번을 계기로 조금은 정리를 해야 될지 저희들이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광풍이 다시 분다. 그럼 빨간불이고 조금은 반등이 나온다면 매도도는 나쁘지 않다. 파란불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파란불입니다. 일단 매니저님 생각 좀 들어볼까요? 일단 이들 메타버스, NFT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보다는 저는 NFT 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은데요. 네. 역시 이제 좀 거품이 많이 낀 그런 섹터였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메타버스는 이제 하나의 이제 중장기로 보게 되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NFT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거품이 좀 많이 끼었고요. 네. 또 그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최근에 또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루나라든가 테라 그랬죠. 사태가 지금 불거졌고 그런 것에 의해서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거처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커져야 이들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들 섹터에 대한 어떤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가 반등세가 나타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이 좀 강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메타버스는 그나마도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서 가능성은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도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많이 형성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통신을 통해서 서로 이제 사업을 대화를 하고 또 사업을 또 영위하는 그런 어떤 성장사업으로 성장했던 부분들이 많이 크게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섹터의 성장세는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어떤 리드 코너라가 본격화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조금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도 분명히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는 아직은 지수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형성이 되는 와중에 소외주 중에 순환 반등의 역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반드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시장의 결이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생각에서 작년에 광풍이 불었었던 거는 어쨌든 자산 가격이 좀 높은 수준에서 네.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인이 낮은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금리를 또 한 번 올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의 금리 수준 1.75%까지 올라와 그렇죠. 있고 연준도 지금은 1%지만 6월, 7월 넘어가면 벌써 2%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때는 높은 금리보다는 낮은 금리에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조금은 제한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됐고 그리고 NFT도 사실 소득과 연결이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실질 소득이 계속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에서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까 리오프닝도 말씀하셨지만 NFT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조금 더 실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 그래서 개별 건수로 보면은 아니면 그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환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맞겠지만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게 긴축과 유동성 회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가장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지 않겠냐, 테마 중에 하나지 않겠냐라는 상황에서는 다음 주부터 또 QT가 본격화되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반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께서 저희 의견이 사실은 동일한 의견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죠. 비슷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합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일단 시장 자체가
일단 이런 종목들도 좀 좋아지고 주가가 좀 올라가려면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전체로 안 좋은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순환 반등 정책 성격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NFT 일단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워낙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나타났던 부분들도 체크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막연한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은 다소 크게까지는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반등시에서 물량을 좀 줄이시는 이런 전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물량 올라올 때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좀 지금은 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현금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T 메타버스 이슈였고요. 두 번째 이슈는 좀 거시적인 내용인 것 네. 같아요. 뉴스가 아직은 확정적이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되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기업 전체적인 비용을 조금은 이제 다운시켜 줄 수 있는 내용이고 법인세 대폭 인하 추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세가 25% 정도 되거든요. 네. 전 정부였었던 문재인 정부일 때 25%까지 조금 드라마틱하게 올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OECD 국가 중에 5년 내에 법인세 인상의 폭이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던 그렇죠. 사이클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25%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20% 수준이거든요. 네. 5%포인트 내린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증시에 활용이 될지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네. 요거 한번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네, 파란불이 둘 다 켜져 있다고 하니까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활력이 될 수 있다. 빨간불. 뭐 법인세 인하 갖고 그러냐? 파란불. 자, 하나, 둘, 셋. 예, 둘 다 빨간불. 오늘은 또 매니저님하고 네. 저가 생각이 같은데 예,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세라고 하는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당장은 큰 호재가 못 될 겁니다. 뭐 지금 한국 증시 자체가 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곧바로 종목이 튀어가는 이런 장세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된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들이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투자를 하면서 성장 가치가 부각이 될 때 굉장히 큰 호재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증시가 지금 같은 보합 상태, 지지부진한 장세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만약에 강세장이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한다면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재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돼서 지수 반등을 강하게 이끌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실적 호전이 이거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일단 법인세 인하는 우리가 분명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되게 되면 실적 호전에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역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는 역시 이제 대외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만 네. 법인세 인하라는 호재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여건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런 외적인 여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이런 법인세 인하라는 호재가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개선되는 거 보시기 바라고 다만 주목할 것은 역시 대외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이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이 많이 불안하고 주변 여건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서 좀 안 좋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내적인 여건들, 그러니까 법인세 인하라든가 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계속 완화하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장기로 분명히 긍정적인 호재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돈을 많이 벌 때 그 세금의 혜택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만 원 벌 때 25%보다는 1,000만 원, 1억 벌 때 25%가 사실상 뭐랄까요?
그 실질적인 그 파이의 크기가 커지는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대외 여건은 뭐 지표 하나로 말씀드리면 수출 증가율이 그렇죠.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매출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어떤 그 이익의 보존보다도 전체 매출이 하락하는 게 더 크다 보니까 시장에는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게 100억의 어떤 영업이익을 벌어들였는데 그동안에는 25억을 그렇죠. 세금으로 냈어. 그러면 이제 순이익이 뭐 단순히 보면 75억이었는데 근데 이제 20%로 줄이면은 80억이 되거든요. 네. 그럼 EPS 상승 효과가 6%가 넘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보면 밸류에이션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수는 6%가 올라가는 효과가 되는데 지금 왜 이게 잘 안 먹히냐? 뭐 일단 통과도 안 됐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근데 거꾸로 만약에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탈 때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에서 더 뭐랄까요? 탄력을 더 붙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 어떤 법인세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정을 들었는데 지금 시장의 그 긍정적인 내용이냐 부정적인 내용이냐 하면 사실 긍정적인 건 맞지만 네. 시장 자체에 지금 막 들어올릴 만한 이슈냐 이건 또 아니다라는 그렇죠. 게 조금 애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사실 잘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우리 한국 증시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은 너무나 좋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여타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서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이제 대외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부진한 상태인데 그래도 부진한 상태에서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일단은 표현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성장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또 경쟁력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까지 단행을 하고 그러면서 규제 완화라든가 또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는 지금 현재는 정말 껄떡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인세 인하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뭐 주가가 못 가더라도 나중에 법인세 인하가 통과가 되고 증시 주변 여건이 개선이 될 때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고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소형주 쪽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룹사주를 중심으로 보시기 바라고 저는 앞으로 장이 살아나게 되면 대형주가 전반에 걸쳐서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외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바이든도 방문했듯이 그에 따른 수혜주들 이런 종목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 것도 사실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뤄볼 텐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환율인데요. 오늘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렸습니다. 뭐 백투백 뭐 금리 인상이라고 하던데 1.75%까지 올리면서 환율이 다소 꺾이는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는 있는데 129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1260원이니까 그렇죠. 30원이나 강세를 보여서 이제 약간은 환율이 안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더불어서 환율이 만약에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안정이 된다면 또 수혜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기세가 꺾일 것으로 보이는지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상황에서 수혜주는 따로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꺾였다 그러면 정이고 조금은 좀 불안함이 남아있다 그러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반. 네, 오늘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이 비슷한데 이 대답도 사실 저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한번 그렇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환율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일단 뭐 이제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형태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남았죠. 우리는 뭐 25pp 금리 인상입니다만 미국은 아직도 50pp 금리, 적어도 이제 2번 이상의 50pp 인상이 남아있는 이런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주변 요건들,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이런 사태가 좀 진정되게 되면 아마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좀 꺾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밴드 자체를 일단 1,350원 정도 그 정도까지를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환율이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350원은 넘어가지는 않을 거를 일단 보고는 있어서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계속 치고 갈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은 자, 이런 상태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환율의 어떤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환율 상승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닙니다. 일단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주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고요. 네. 또 환율이 당분간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또 미국의 이제 경제가 화랑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되면 고환율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고환율 추세에 따른 수혜주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때 가장 수혜가 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부채 비율도 좀 높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역시 그 수출이죠. 수출 비중이 많은 업체들, 그렇죠.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좀 될 것 같고요. 수출 비중이 높은 섹터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섹터들 이런 섹터들이 아마 고환율 그에 따른 수혜주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고환율이 당분간 유지가 될 거고 1,350원은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1,3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세와 함께 환율 섹터에 따라서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섹터가 여전히 고환율 추세가 이어지고 주변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2차전지라든가 또 자동차 섹터들 이런 성장 가치와 함께 환율, 고환율에 따른 수혜주들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호재가 있는 이런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연준이 7월까지 가면 한 2%의 기준금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또 기준금리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더 높은 국가가 돼버리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이제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큰 문제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더불어서 지난주에 큰 호재 중에 하나가 한미 통화 수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를테면 금융위기나 IMF처럼 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국내의 펀더멘탈을 망가뜨리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 경상수지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누적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한마디로 저축과 투자에서 저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돈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빌려줄 만큼의 돈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 상승은 사실은 금리차라든지 성장률에 조금의 차이에 있는 환율 상승이라서 거기서 수혜주를 찾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크래시로 가거나 위기로 간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을 들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 환율 수준에서 괜찮은 섹터나 기업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법인세에서도 대형주가 조금 더 수혜를 그쵸. 받을 것 같았는데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사실 또 대형주가 그쵸. 특히 수출 제조업 국가이다 보니까 그 관련된 대형 수출주가 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넌지 씨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혹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제가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대형주 전반에 걸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에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 많아서 그렇죠.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 대형주 전반에 걸친 반등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도 이제 고환율과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실적 이런 것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쪽이 많이 좋다고 보고 있고 네. 자동차 쪽에서는 저는 기아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기아. 이 종목도 오늘 지금 약밥 정도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엔 기아는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캐파가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네. 거기에다가 실적 개선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아 같은 종목들 직전 밀집돼서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요 매물 받으면서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은 우리가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종목 중에 이제 현대오토에바라는 종목도 하나 좀 보고 있는데 네. 자, 이런 것도 아시겠습니다만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관련주, 바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죠. 바이든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현대 기아 그룹이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지금 서서히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는 그런 어떤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짐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겠고 실적도 따라주면서 앞으로 해외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 전반적인 시장이 살아나게 되면 이런 현대 오토바 같은 종목들의 어떤 시장 점유 부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전기차, 2차 전지 쪽은 뭐 LG, 엔솔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흐름 자체도 제일 강한 모습이고 또 다시 한번 밀집된 상단에서 매물을 받고 있습니다만 LG 엔솔을 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시장에서 중국의 CATL을 제외하긴 하면 네. 세계 시장 점유율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이라고 그랬죠. 전통적으로 그 증권시장에서는 글로벌 탑인 종목군들의 시세가 장기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강하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봉쇄로 2차전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군들의 성장성이라든가 경쟁력은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 뭐 환율이라든가 내지는 법인세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났을 때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LG엔솔 같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이 크게 보면은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쵸. 그러니까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 개의 이슈를 좀 결론을 내봤고요. 네. 시장 이기는 필승 종목이 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종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오늘 제가 뭐 종목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좀 짧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짧게.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마셨던 뭐 대형주들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큰 시장에 살아날 때를 대비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SK가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일단 최근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SK가스의 주가가 시세가 거의 나지 않았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네. 액화 이제 소유가스죠. LPG를 수입을 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국내 1위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 LP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LNG 수요가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LPG에 대한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가격대가 지금 현재 그 1분기 초에 한 톤당 700달러였었는데 지금은 한 900달러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실적 펄을 기준으로 한 3배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요. 저평가 상태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상태에서 못 올랐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흐름도 조금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흐름 자체가 저점 바닥을 찍고 조금 횡보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한 차례 정도 반등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뭐니 해도 1분기 영업이익이 약 180%까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못 났던 종목이어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요 구간,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때 이제 전략이 좀 중요한데 실적 대비 저평가돼서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주가가 많이 가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유가가 만약에 이제 고공행진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기서 만약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 급격하게 밀릴 수가 있어서 멀리 보고 크게 보지 말고 일단 한 차례 급등하게 되면 털어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부터 조금 밀릴 때마다 이제 매집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세가 나오게 되면 대체로 14만 원 넘어가서 최대로 보게 되면 15만 원도까지 급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오면 털어낸다는 그런 관점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를 제가 15만 원 정도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혹시 무료 방송 있을까요? 자, 오늘 잠깐 나고는 3시 50분에 제가 이제 무료 방송 준비를 할 겁니다. 지금 이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단기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네. 어차피 지금 단기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각을 멀리해서 앞으로 시장에 살아날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중장기 유망 종목군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한 교수 검색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그럴 섹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세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